Sarah's dying. I'm having the most delicious and spiciest tteokbokki of my entire existence. Very salt, very spicy, but it's so good. But I keep eating and dying. We've learned that Sarah's spice level tolerance is not that good. 맵습니다. 너무 맵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명동 야시장 한복판에서 생애 처음 떡볶이를 입에 넣은 미국인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손은 이미 두 번째 떡볶이를 짚고 있었는데요. 이게 고작 길거리 간식이라고? 이렇게 맛있는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알리사입니다. 도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아시아 문화에 깊은 애정을 쌓아온 그녀가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친구 사라와 함께 단 이틀간의 짧은 주말 여행으로 계획한 서울이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 입구에서 티켓 한 장을 사는 순간부터 알리사는 이미 서울이 자신이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다르다는 걸 직감하고 맙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일본 도쿄의 황거, 그러니까 일본 왕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걸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가이드 투어 형식으로만 일부 구간을 돌아볼 수 있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요? 입장료만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넘습니다. 줄은 기본 1시간. 그런데 경복궁은 7,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들어가면 7,700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궁궐을 골목 하나하나, 문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진짜 걸어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입이 한동안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경복궁 안을 걷던 알리사는 또 하나의 장면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립니다. 궁궐 처마 끝에 빼곡하게 새겨진 색색깔의 문양들이었는데요. 일본 건축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 건축에는 처마 위에 이렇게 화려하고 섬세한 색깔의 타일과 문양이 가득한데 이런 건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한국만의 건축 미학에 처음으로 눈을 뜨는 모습을 보였죠. It looks pretty similar to like Japanese architecture, but one of the big differences I've noticed is that there's so many painted tiles. Like on the rooftops, there's so many intricate designs and like colorful tiles that you really don't see in Japan. I never noticed that before, but it's a really cool touch, I guess.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히 있는 궁궐의 처마인데 아시아 건축을 꽤 많이 보아온 알리사의 눈에도 한국 궁궐의 색채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I think I recognized it because I think BTS did like a performance and I was like, oh, that looks like the place BTS did a performance, and I think it is. I'm going to double check that. But this is they used their imperial family to host foreign envoys, and it's the largest open floating pavilion in Korea. Not that I think there's a lot of competition for that, but apparently it's the largest. But they used to host like entertainment and banquet and gatherings here. 경복궁 관람을 마친 알리사와 사라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궁 바로 옆 골목에 숨어있는 한옥 카페. 카페 문화로 유명한 서울답게 전통 한옥 건물 그대로를 카페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는데요. 알리사는 이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카페라고 라며 주변을 연신 카메라로 담기 시작합니다. 라떼 한 모금을 마신 알리사는 너무 달지 않고 딱 좋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Oh, it's actually really nice. It's not too sweet, which I really like because I'm not big on super sweet things. Really delicious. 사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카페 수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뉴욕에서 괜찮은 카페 라떼 한 잔을 마시려면 최소 15,000원에서 20,000원은 줘야 합니다. 그것도 인테리어가 대단한 곳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전통 한옥 건물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정성스러운 라떼 한 잔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리사가 서울은 카페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한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평가였던 겁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거리를 걷다 우연히 빵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빵집의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철제벽과 자갈길로 이어지는 마치 현대미술관 같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2층짜리 건물 한가운데에 거대한 이끼 화산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인데요. 알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빵집 안에 거대한 이끼 화산이 있다. 이건 순전히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맙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짜 비저너리야. 빵 먹으면서 이끼 화산을 볼 수 있다니라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냥 빵 팔면 되는 공간에 이런 예술적 감각을 쏟아붓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의 카페와 베이커리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자 문화 공간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한복판에 가도 이런 감각의 빵집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는 시간, 좁은 골목 사이로 고즈넉하게 이어지는 돌계단을 오르며 알리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현대 도시 서울의 심장부에서 조선시대 기와집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풍경에 알리사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북촌은 사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 출입이 제한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있죠. 미국 뉴욕에서 이런 역사 지구를 찾으려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그나마도 실제 사람이 사는 생활 속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5분만 걸으면 700년 전 조선의 골목과 현재의 카페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풍경을 아무 비용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황금빛 골목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근처 루프탑 티하우스를 발견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알리사 앞에 나온 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화산암차, 티마티니, 트러플 스낵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미국 달러로 단 11달러. 알리사는 이게 11달러라고 하며 직접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는데요. 뉴욕에서 루프탑 뷰 하나 보려고 칵테일 바에 앉으면 음료 한 잔에만 25달러는 기본입니다. 그것도 이런 정성스러운 페어링 없이 말이죠. 한국의 카페와 티하우스들은 그 공간의 퀄리티 대비 가격에서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두 사람은 명동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명동 야시장은 서울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이게 실화냐며 두 눈을 의심하는 공간입니다. 사방이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하고 길 양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먹거리 포차들이 줄을 잇죠. 알리사가 처음 선택한 것은 양념치킨과 떡볶이.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황금빛으로 코팅된 치킨 한 점을 집어드는 순간 알리사는 말없이 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초 후 눈을 감으며 맙소사 이게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알리사보다 더 강렬한 리액션을 보인 건 친구 사라였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사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맵고 맛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소스가 너무 강렬한데 멈출 수가 없어요 라며 떡볶이 봉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라. So Sarah's dying. I'm having the most delicious and spiciest tteokbokki of my entire existence. Very salt, very spicy. But it's so good, but I keep eating and dying. We've learned that Sarah's spice level tolerance is not that good. 알리사는 그런 사라를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떡볶이는 한국인들에게 그냥 분식집에서 2,000원에 사 먹는 일상의 간식입니다. 학교 앞 포차에서 방과 후에 먹던 그 떡볶이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스트리트 푸드를 찾으려면 뉴욕 한인타운까지 가야 하고 그것도 2만 원이 넘는 가격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길거리 간식 하나가 이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스트리트 푸드가 된 겁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은 명동 쇼핑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알리사가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한 구역이었는데요. Not only do they have food, they have a lot of shopping places. So we're gonna hit up some makeup beauty stores. They have a couple ones I've been wanting to check out here, including Etude House, which they used to have in Tokyo. It was one of our favorite ones. They have a lot of like shiny kira makeup, but they got rid of them in Tokyo, and it's Korean originally. So we're gonna try to go find a couple of those. 에뛰드 하우스에 들어선 알리사는 화장품 진열대 앞에서 넋을 놓고 맙니다. 수십 가지 색깔의 아이섀도우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벽 앞에서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 말이 되냐며 쇼핑백을 점점 무겁게 채워가는데요. 사실 한국 뷰티 제품들의 가성비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미국 세포라에서 같은 퀄리티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사려면 최소 6만 원에서 8만 원은 각오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더 정교한 발색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알리사가 한국 화장품은 도쿄보다도 훨씬 좋다며 결국 예산을 훌쩍 넘겨버리고 만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쇼핑을 마무리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길 한쪽에서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리는 군밤 가게였습니다. 달구어진 솥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익어가는 군밤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알리사는 이게 한국의 첫날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서울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도시로 자리 잡았는지 충분히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리사는 이날 하루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다 있었어요. 서울은 진짜 모든 게 가깝고 편리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교통이나 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복궁, 한옥카페, 북촌 골목, 루프탑 티하우스, 야시장, 뷰티 쇼핑까지 하루 안에 전부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런던이나 파리도 이 정도 밀도로 하루를 채우려면 이틀은 걸립니다. 서울은 그 압축된 풍요로움이 이 도시만의 경쟁력인 겁니다.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바라본 서울은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던 그 도시가 맞는데 어쩐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집 앞 동네인데 누군가에게는 생애 최고의 여행지였다는 것. 한편 영상을 완성해 나갈 때마다 한국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입가에 한방 미소 지으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실 거죠?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한국이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